네, 어제 사상 최고치 또 했죠. 근데 그런데 반도체만 웃었다. 네, 뭐 어제 저도 이렇게까지 몇 종목에 집중되는 거를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반도체만 웃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웃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더 그렇게 맞을 봐야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전 시장의 거의 90% 이상 되는 종목이 하락을 하는 정말 양극화가 좀 그게 달하는 네. 그런 상황이 어제였는데 이게 지수만 올랐다라고 해서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시장에서 다른 종목 갖고 왜 안 오르는지 불평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긴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본주가 이제 9.3%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덱스 기준으로는 이제 18.44 마감을 했죠. 30%까지 거의 올랐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레버리지로 스윙이 난 분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손실로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초가 기준에서 약간 밑으로 달다가 올랐다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계속 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양극화라는 것은 단순히 지수 상승으로 이게 어떤 좀 덮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좀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됐고 그게 또 시장의 가장 큰 화제의 대상인 소위 말하는 전닉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왜곡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시장이 좀 뭐랄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라고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우리만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어제 정말 와 이렇게까지도 시장이 쏠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느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 얘기도 역시 이 레버리지 ETF 얘기인데 어제 지금 저 거래 부풀리기 의혹 저 얘기가 어제 좀 있었어요. 네, 저거는 의혹입니까? 뭐 진짜입니까 저거? 일단 뭐 특정 증권사 쪽으로 질의가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는 부인을 했죠. 이제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 이제 시청자분들이 왜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를 거래를 왜 일으키지?라고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거래 많은 상품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해당 상품의 거래를 많이 터뜨려서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처럼 보이게 유도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증권사들 이제 LP 계좌를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니까 증권사들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가는데 증권사들에서는 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매매도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그런 부분 좀 있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 대금 상위나 이런 증권사들의 이제 어떤 거래원들이 이제 현지가 차에서 노출이 되는데 어제 레버리지 상품 중에 상당히 많은 상품주들 중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지 않는 뭐 LS라든가 SK라든가 아니면 다울이라든가 이렇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많이 쓰지 않는 증권사들이 이제 거래원 상위에 랭크가 되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래요?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 거의 안 쓰는 증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좀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인데 LP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제 ETF나 뭐 워런트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시장에서 제대로 제시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게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다르게 좀 사용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증권계에서는 좀 약간 그 다른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 잡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의혹이 자꾸 부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 시장 요 상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독 당국에서 거래소하고 빨리 조사를 해서 정말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시스템이 처음에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그냥 일종의 해프닝인지 명확하게 해서
이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설 이게 사실은 재부상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 스페이스X가 당장 다음 달 12일 날 좀 상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가 왜 다시 부상을 했을까? 저는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두 기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좀 있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일단 올해 상장을 한 다음에 내년쯤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합치겠다라는 것을 측근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쯤에. 네, 그래서 두 기업 합치면 실질적으로 3조 달러가 훨씬 넘겠죠. 물론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시장 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치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테슬라가 지금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합치면 무조건 3조 달러 넘어갑니다. 그러겠죠. 뭐. 근데 두 기업이 지금 지분상으로도 좀 약간 연결고리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하죠. 테슬라가 이제 XAI에 투자를 했죠. 20억 달러 투자를 하고 그거를 스페이스 X 지분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테라팹이라고 이제 AI 그 칩 만드는 사업도 이제 두 기업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사실 그 뭐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합치는 것보다도 이제 어떤 시장에서 이 기사를 읽은 구독자분들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는 분리를 하는데 미국은 합치려고 한다. 이걸 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네. 양질의 자회사들을 자꾸 이렇게 그 동안에 뭐 관행은 뭐 인적 분할이든 네, 물적 분할이든 간에 네. 자꾸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너들 배 부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합쳐서 자꾸 그러니까 본주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가치를 키우는 그런 식의 역할인 건데요. 우리 이제 물적 분할, 일적 분할 못 하잖아요, 이제. 예. 거의 힘들죠.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네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다. 역시 저건 노사 합의 때문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저 주식으로 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1조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그러게요. 할게요. 일단 26년도 추정치가 일단은 352조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352조에 DS 부분이 거의 94%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52조의 94%는 331조, 331조의 특별 성과가 10.5%니까 34.75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세를 떼는 부분들을 이제 제하고 60%만 매수를 했을 때 한 20조 8,500억 정도가 이제 계산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걸 언제 살 거냐가 굉장히 좀 그 고민이라고 해요.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걸 살 때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돈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평가로 주주총회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 주주단체가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일단 뭐 10.5% 정해서 이걸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것은 이게 상법상 위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소송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댓글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상법이 이기는지 때법이 이기는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좀 된 부분은 재밌었습니다. 네. 그 RSU라고 하잖아요. 왜? 특히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급을 이제 주식으로 네. 테슬라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사실 미국은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잘 돼서 그게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은 그거를 나는 회사 주식으로 받고 뭐 물론 그 사이 회사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노조도 회사와 이제 회사 경영진과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식이 되고 주주와도 같은 목소리를 네. 내는 거고. 근데 이제 저렇게 현찰로 줘버린다라는 거는 뭐 그거 딱 받고 그냥 뭐 회사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목숨을 걸어서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약간 우리도 이 성과급 문화가 좀 뭐 해외에서 좀 하는 RSU 방식으로 좀 더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저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박 의원님이 플로어에서 하실 내용은 증권주 얘기네요. 예,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도 같은 좀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아, 왜 안 오르지?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사이에 프리마켓 지금 상황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반도체가 좀 시원찮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3%인가 좀 넘게 오르긴 했는데 사실 장중에 뭐 더 올랐던 거 생각하면 사실은 상승폭이 대부분 줄어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살짝 약보합이죠. 하이닉스는 강보합인데 약간 불안불안한 강보합이고 뭐 SK 스퀘어는 오늘 뭐 2%, 2.5% 넘게 지금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현대차가 아주 오늘은 뭐 세게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출발합니다. 5% 넘게 올랐고 삼성전기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오늘 증권사 리포트 260만 원짜리까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오늘 조금 쉬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오랜만에 저렇게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조방원전은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네. 그리고 혹시 볼 수가 있으면 바이오 쪽, 코스닥 쪽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어제 바이오주들이 괜찮았는데 오늘 어떤가 보죠. 2차전지 좋고요. 오늘 알테오전은 조금 쉬는군요. 네. 로봇주 괜찮고. 예, 오늘 좀 바이오 쪽들은 조금 쉬는 분위기입니다. 자, 박근호 의원 또 연결을 해서 넘겨서 증권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증권주가 시원찮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증시 발행에도 최근 부진한 증권주. 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증권주를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지수의 흐름과 증권주의 흐름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거라고 해봤자 불과 한 달 정도 전과는 상당히 다른 흐름인데요. 일단 증권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냐?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증권주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팩트를 체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고점 부담과 진영학적 리스크 등으로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증권주가 하락을 했다. 이제 보통 기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그냥 다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수 상승률만 봤을 때는 코스피가 24% 이상 올랐는데 5월 달 기준으로 일단 KRX 증권 지수가 0.2%가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양상들이죠. 자, 일단 5월달 일평균 거래대금 63조 원이 넘었습니다. 5월달에 4월달 대비해서 45%가 늘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증권주의 2분기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이제 거래 대금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은 일단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용거래 융자도 36조 원이 넘을 정도로, 그다음에 증권업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PBR이 1.2배 수준인데 일단 과거의 고점 대비 증권주가 최고 많이 갔을 때 대비해서 지금 20%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감소가 됐다. 한마디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그림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증권주들은 우리가 보통 실적이 좋은 이유가 사실 뭐 IB나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주의 수수료는 거래 대금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맨 밑에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보실 때 어떤가요? 거래량 고점이 3월 전후 2월 말 3월 초가 우리나라 역대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은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에 그 위에 있는 거래 대금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거래 대금은 지금 5월 달 들어서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월 전후, 그러니까 그 이란 이라크 전쟁 전후로 해서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같이 기록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거래량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은 계속 역대급을 좀 갱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몇 번 전달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비싼 주식 위주로 시장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거래량은 떨어지지만 거래 대금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2분기에 증권사의 실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갭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파란색은 지금 KRX 증권 지수고요. 빨간색은 코스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높낮이는 거의 꺾이는 변곡점들은 거의 똑같이 나오죠. 시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5월 달 초 정확히 5월 2일 기준으로 증권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랐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기인한 것인지 다음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 차트인데 아까 증권주가 꺾인 게 언제부터 꺾였냐 하면 중형주로 봤을 때 이제 5월 초순 이제 빨간색 선이 5월 달 기준입니다. 4월 달, 5월 달인데 이 기준으로 증권주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이 싹 다 빠졌습니다. 요 5월 초를 기준으로 이제 증권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겠죠. 자, 소형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일단 5월 2일 정도 기준으로 모든 주식이 소형주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빠진 게 아니라 지수는 올라가는데 증권주가 빠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모든 주식은 5월 2일 기준으로 싹 다 빠졌다. 그래서 증권주는 따로 빠진 게 아니라 뭐 일단은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좋아지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빠진 중소형주들도 한번 눈여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90% 이상,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95%가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이오 섹터 중에 일단 ETF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 삼성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삼성 액티브 쪽에서 이게 수익률인데요. 여기가 본전 이거 수익률이고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다시 본전을 회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구간이라 사기에 딱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올릭스,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 알테오젠, 리가캠, AB프로, D&D 파마텍,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바이오들은 다 담고 있고 바이오에서 내가 ETF를 사고 싶다. 액티브 쪽으로 이게 전통의 어떤 명가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게 바로 삼성에서 운영한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 이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가장 종목 구성도 좋고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에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널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ETF답지 않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보면 시장에서 투자자분들도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도 이제는 좀 리스크를 좀 많이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나오는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바이오 쪽도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ETF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간만에 바이오가 나오는데 어제 바이오가 그런 쏠림 현상에서도 어제 바이오가 비교적 좋은 종목도 어제 뭐 D&D 파마텍 같은 회사는 상한가를 끝까지 유지를 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D&D 파마텍 여전히 좋고 알테오젠도 오늘 알테오젠 조금 쉬는군요. 예, 오늘 뭐 프로티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예. 바이오가 오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뭐 이렇게 뜨겁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이제 적절하게 바이오 쪽 한번 바라볼 시점이다라는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